잘 나왔지? 오? 저건? 이제 우리 가야 하니까 넌 내려. 뭐야? 골드팽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인면경? 포동넷. 근데 오늘 온다는 기씨가 누구예요? 특수 요원이다. 대단한 갠가 보죠? 어? 샴푸 냄새. 안녕하세요, 기네스. 가시죠. 기네스는 우선 여성이고요.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종이고요. 하르먼 것처럼 인면견입니다. 견신으로 변신하면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갖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인면경? 포동넷.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그 모습을 끔찍히도 싫어해요.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심하게 갖고 있고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 캐릭터를 게리우스가 이제 마음의 눈으로 각성을 시켜서 대담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게리우스 양광의 효과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캐릭터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또 우울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 인면견 설정을 우리가 한 이유는 포텐독들이 인간 세계에서 숨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그냥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활동들을 하거든요. 포동넷은 비교적 얌전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골드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는데 과연 그 외모로 그런 일들을 꾸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포텐독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인면견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네스가 좀 후반에 만들어진 캐릭터라서 보통의 유명한 견종들은 기존의 개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생소한 차이니스 크레스티드로 결정하게 됐는데 기네스는 약간 시선 집중 당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네스가 특이한 견종이라는 게 기네스의 트라우마를 강화하는데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 과거나 트라우마가 아직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종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종이기 때문에 많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고 슬개골 탈구라든가 그런 질병을 많이 앓는 그런 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네스도 녹내장을 앓고 있고 그래서 자주 안약을 넣죠. 눈에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캐릭터로 설정이 됐습니다. 기네스가 이제 아파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품종견의 유전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송곳니라는 초능력을 쓰는데 이거는 1시즌에서 후반부에 동물병원 주차장에서 전투하는 액션씬이 있거든요. 거기서 포동넷을 기네스가 단번에 제압을 하는데 제가 처리를. 눈송곳니. 그때 어떻게 제압을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짜다가 처음에는 독침을 날리는 거였어요. 근데 네, 약간 무협지처럼 날리는 거였는데 그게 약간 아이들이 바늘을 쏘고 따라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러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얼음을 날리는 초능력으로 다 제압을 하자 해서 눈송곳니가 됐는데 이게 기네스 머리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런 거랑도 좀 어울리고 기네스의 테마랑 어울리는 초능력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외모가 마치 기네스 펠트로를 연상시켜서 그래서 기네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성이 기고 이름이 네스입니다. 아 진짜요? 응. 그래서 기씨잖아요. 그냥 기네스인 줄 알아서 그냥 혹시나 기씨라고 부르는 줄 알았더니 기씨 게롱도 성이 개씨고 이름이 롱이라고요. 아 진짜 그럼 게리우스도 성이 개씨고 네. 이름이 이었어요?
K 댕댕이. 미치겠다. 기씨? 기씨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또 잠적한 줄 알았는데. 게리우스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다들 모였군. 아, 게리우스님? 기네스가 특수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특수부장이 됐다. 네? 비스킷과 루커는 특수부에 들어가서 기씨의 지휘를 잘 따라주도록 다들 박수.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인 부분이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것으로 특수임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네스였습니다. 평소엔 소심하더니 특수부장 되니까 갑자기 잘난 척이야. 스스로의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는 캐릭터인데 기네스는 견신 상태에서 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항상 그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되는 거고, 게리우스가 기네스에게 보여준 환각은 바로 자신이 개였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환각이 효과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기네스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개였을 때의 모습, 자기가 그리워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고요. 기네스는 인명견 모습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의 모습이나 철견 모습을 할 수가 없고, 하르멍그보다는 인명견으로서는 좀 더 완벽하다. 왜냐면 하르멍그는 포텐쿠키를 먹고 변신을 해야 되고 종종 풀리거든요, 변신이. 그런 거에 비해 기네스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네스는 인간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학대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바퀴벌레 얼굴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한테 학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싫은 거예요. 기네스는 학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더 싫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측은한 초능력? 슬픈 초능력인 것 같고요. 강아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옛날 사진입니다. 개일 때. 처음 게리우스 만나서 그 이후로. 그죠. 계속 인명견이. 부작용이죠, 뭐 부작용. 포텐독이 된 것의 부작용. 포텐독이 됐는데 모두가 다 완벽하게 3단계의 모드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설정이 돼 있고요. 어떤 캐릭터는 철견 모드가 없는 캐릭터도 있어요. 대체로는 댕댕, 철견, 견신 세 가지 모드의 변신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고는 돼 있지만 모두가 다 가능하지는 않다. 우울해져 있을 때는 아마 앞머리를 내려요. 이렇게 내려서 그냥 눈도 가리고 그렇게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걸 표현을 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앞머리를 휙 깝니다. 넘겨서 자신감 있게 얼굴을 드러내죠. 기네스가 자신감이 낮을 때는 말을 끝맺지를 않아요. 이거는 약간 저의 경험에서도 나온 건데, 저도 자신감이 없으면 항상 말을 끝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약간 점점점점점. 기네스 맨 처음 나한테 제가 소개할 때 막 기네스까지만 얘기하고 맞아. 기네스입니다도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기네스.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의 캐릭터는 마치 쇼 호스트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태도를 보이는, 전 정말 솔직하게 리뷰할 거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기네스가 슈퍼자니를 팔 때 패티켓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패티켓 노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트로트를 할까 랩을 할까 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불량상 수제됐습니다. 달 감독님 힘내서 만들어주세요, 패티켓 노래. 게리우스님, 전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민폐라니. 기씨의 능력이 꼭 필요해서 부른 건데 기씨처럼 똑똑한 인재는 아주 드물지. 기씨의 건강이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야.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에요. 뭘 걱정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자, 내 눈을 봐. 기네스는 포텐독들 중에서 가장 지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전략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게리우스가 알아보고 기네스를 특수부장으로 임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모든 포텐독들 중에서 가장 지략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네스가 앞으로 점점 더 성장을 할 텐데,
어디까지 성장할지 이제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네스가 인명견이라서 사람을 대하는 작전을 할 때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기네스가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쉬고 있죠. 그래서 게리우스는 기네스에게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우해주고 좋은 쪽으로 배려해주려고 기네스를 특별히 C라는 존칭을 붙여서 기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게리우스와 기네스의 관계성도 재밌는데 게리우스와 기네스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해석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 눈이 이상한데 약간 로맨스적 느낌 난다고. 로맨스일까? 과연? 로맨스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기네스 같은 경우에는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종이죠. 어두운 약간 가무잡잡한 피부에 흰색 털이 특징인 견종입니다. 헤어리스 독이고요. 특정 부위를 빼고는 털이 없는 견종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착안을 했죠. 기네스는 다른 개들보다는 어두운 피부에 하얀 머리카락으로 가자. 그러면서 좀 더 신비로운 느낌과 고혹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 지시받았던 사용 중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서 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캐릭터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외모에 이제 신경을 썼죠. 그리고 손톱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검은 손톱이 있기는 한데 기네스한테도 이제 그 검은 손톱이 똑같이 있습니다. 기네스는 작중에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캐릭터로 나오죠.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절도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코트를 입히면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체스판처럼 생긴 이제 장식이 있는데요. 체스 말로써 역할을 하는 본인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갖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네스가 원래는 머리카락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원래는 막 컬링도 있고 막 약간 생머리 같은 느낌의 좀 더 우아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결국 최종 낙점된 게 현재의 머리 스타일이죠. 저는 이 머리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댕댕부터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종이 대체로 좀 말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볼품이 없는 모습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느낌을 좀 주려고 했죠. 하지만 어쨌든 작품상에서 기네스는 미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볼품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호감이 있는 느낌을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좀 마른 몸이어도 늘씬하다는 느낌으로 머리카락도 일부만 듬성듬성 나 있는데 머리카락이 좀 더 집중적으로 풍성하게 그리려고 했죠. 철견은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별로 없어요. 철견을 가장 나중에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견신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견신의 이제 디자인을 따와서 철견으로 이제 이어진 케이스죠. 견신하고 철견 보시면은 디자인상으로 이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네스가 눈 색깔이 원래 약간 노란색인데 녹내장을 앓고 있어서 좀 뿌옇게 표현이 되었어요. 원래는 더 선명한 색깔의 눈동자인데 그런 점을 좀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얘가 게리우스의 마음의 눈에 당한 상태일 때는 눈이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연 노란색체 그런 눈동자가 나타나게 되죠. 사실 기네스가 가장 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사람 얼굴이기 때문이죠. 다른 애들은 이제 개의 얼굴에 이제 사람의 얼굴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기네스는 인면견 그야말로 사람의 얼굴을 한 강아지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 상에서는 가장 수월했던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기네스의 초능력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없어졌어요. 눈송곳니가 이제 쓰려면은 맨손이어야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장갑을 끼웠다가 반장갑이 되었다가 아예 없어졌죠. 약간 게리우스와 닮아있는 메인 빌런 중에 하나라서 멋짐을 좀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눈송곳니를 이렇게 던지는 그런 동작에서도 그냥 이렇게 착 던지는 것보다는 사이드 암으로 옆으로 이렇게 착 해서 던진다든지 이런 걸로 조금 더 멋을 부렸거든요. 기네스와 포동넷의 첫 만남에서 도구 밴을 타고 가다가 기네스가 탁 나와서 눈송곳니를 날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도 막
바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멋있게 촥 올라와요. 서는 것도 아마 허리에 손을 짚고 이렇게 섰었던가 그랬었어요. 입긴 바람으로 윗머리를 가려진 눈을 이렇게 푹 하고 부러지끼고 샥 날렸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일부러 좀 멋을 주려고 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일단 애니메이터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뭐냐면 컨트롤러가 무지하게 많을 때, 캐릭터를 딱 불러왔는데 컨트롤러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어. 그러면 일단 긴장하거든요. 코트자락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잡는 거를 이제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컨더리 액션을 잡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애니메이터가 긴장을 해요. 왜냐면 동작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게 다 결정되거든요. 동작을 조금만 바꾸면은 그게 또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동작이 크거나 복잡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잡았습니다. 네. 빌딩 옥상에서 포동넥과 맞닥뜨린 장면에 덤벼 하면서 막 이렇게 포즈를 잡는 동작이 있어. 거기서 보면 코트 자락을 옆으로 착 치우면서 뒤로 빠지고 쓱 하고 이 상대는 나야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예전에 황비용이란 영화에서 황비용이 자주 하던 동작이거든요. 그게 황비용도 이렇게 긴 코트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착 제끼면서 쓱 이렇게 포즈를 딱 잡아요. 그러니까 그 무술을 준비하는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코트를 착 열어 젖히고 포즈를 한번 잡는 그런 동작을 또 황비용을 보고 떠올리면서 잡았던 것 같아요. 기네스를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 모습을 한 개입니다. 저희가 기네스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네스는 누군가에게든 대상화 당하는 걸 싫어한다. 이 특징을 가지고 보다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건데, 이것도 기네스의 이야기가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가 될까봐 말을 줄이겠습니다. 기네스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다시 개인 모습으로 되돌리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개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것이 뭐 미안할 따름이죠.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사실 제 주변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하기 쉽지 않죠. 자기가 이런 조울증을 갖고 있다든가 막 우울증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거 이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거는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세요. 그것만이 답이죠. Welcome to my home. 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있잖아, 나만이 외로워.